비염은 한방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비강 내에서 생기는 만성적인 급성적인 염증 질환을 얘기합니다. 물론 타고나는 것이지만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죠. 단지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가 항히스타민 같은 제제를 사용하면서 점점 악화되는 질환들의 하나입니다. 급성비염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기의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비강 내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기침, 콧물, 발열, 인후통 같은 증상들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3주 이상 지속됐을 때 급성비염 증상으로 특징한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이 있습니다. 만성비염이란 급성비염 증상이 오래 반복되면서 계절적으로 또는 단연간 반복되는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생기는 콧물, 기침, 재채기 증상이 더불어서 후비로와 코막힘, 코 건조함 증상들이 같이 방현되는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비후성 비염이란 만성비염 증상이 계속 계절적으로 단연간 반복돼서 발생하면서 코 점막이 부드러운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단단하게 굳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후각장애나 코피, 코막힘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비강 폴립이란 반복적인 코 점막 상태에서 감염성 또는 비감염성으로 생기는 비강 세포의 양성 종양을 얘기하는데요.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강 폴립이 생기면서 이 위쪽 코 점막의 후부라는 곳에서 후각세포를 마비시키는 등이 생기는 증상들이 후면입니다. 단순한 후면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각한 후면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이라든가 이런 안전사고에 생기는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폴립의 사이즈만 줄어들게 해준다고 해도 대부분의 증상들, 코막힘이나 안면 통증이나 후비루 같은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은 최후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축성 비염이란 만성병의 형태가 좀 더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비강 내 절제술을 통해서 코 점막의 탄성을 더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콧물이나 심각한 후각장애 또는 콧물, 코막힘 증상들이 오래되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실제로 비강을 쳐다봐도 그렇게 많이 부어있지는 않지만 넓어 보이면서도 코막힘 증상은 좀 더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특정 하원들, 특히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우리 계절적으로 봄철에 심한 황사나 요즘에 많이 나오는 미세먼지 같은 것 때문에 코 점막에 항원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많이 붓거나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와 더불어서 눈 주변에 생기는 다크서클이나 눈, 코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해서 부비는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면서 생기는 이런 증상에서 코에 생기는 주름들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우리 얼굴에는 8가지의 커다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생기는 염증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충농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부비동염이 생기게 되면 부비강 내의 염증 세포가 고름이 고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배출되는 누런 콧물이나 안면에 생기는 통증, 평상시에 느끼는 코 안의 악취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염증을 만드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소화비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알아보자면 우리 코의 환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코는 바로 위에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2%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서 포도당의 27%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자동차에서 엔진이 뜨거워지면 라디에이터가 식혀주는 것처럼 뇌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 코의 환기 기능을 통해 가지고선 뇌를 식혀주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집중력이라든가 성장장애라든가 식욕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염을 오래 앓게 된 애들은 양약을 많이 사용하면서
코로 숨쉬는 걸 포기하고 입으로 숨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뇌의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소화비염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구강호흡으로 인한 성장장애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오랫동안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런 형태의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는 형태의 얼굴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걸로 생기는 집중력 장애나 성장 장애가 아이들한테는 야뇨증이나 식욕 부진으로 연결돼서 공부하는데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생기는 청소년 비염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공부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을 많이 보면서 구부정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척추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뇌의 환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집중력 장애, 학습 능력 저하 또는 심한 경우에 ADHD로 연결되는 증상의 발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기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 증상들은 계절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획에 봄, 가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성인비염은 기본적으로 어른 되면서 그 환경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적응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코막힘 증상은 야간의 수면장애와 코골이 증상, 심한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까지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항상 무거운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적인 문제나 직업적인 문제로 반복되는 스트레스나 잦은 음주 같은 것도 코막힘과 성인형 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요.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서는 비염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염을 치료할 수 없는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자신이 비염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한방치료를 통해서 성인형 비염이든 소아형 비염이든 증상의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반드시 비염은 치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좀 더 나은 상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좀 더 늦기 전에 비염 치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